여러분, 2015년 1월 서울의 고등학생 외동딸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김씨 부부. 어느 날 이 아내의 전화에 070이라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게 됩니다. 지금 당신 딸이 감금돼 있어. 바로 돈을 입금하면 풀어주지. 아이씨, 이 새끼 이거. 야, 보이스피싱 그만하고 떳떳하게 일해서 먹고 살아, 이 새끼야. 네 마음대로 하세요. 니들한테 줄 돈 없거든. 당시에 이 아내는요, 당연히 보이스피싱 전화인 줄 알고 확 뭐라 하고 끊어버렸습니다. 아, 요새 진짜 미친놈들 많다. 그런데 몇 분 뒤 이 딸이 엄마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. 딸이 중국에 있는 우리 조직 사람들한테 납치가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빼내지 못하면 인신매매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.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도와주고 싶지만 나도 해코지를 당할 수 있으니 도피 자금으로 600만 원을 보내세요. 딸이 납치되어 있다는 납치범들의 전화를 단순 보이스피싱이라고 여겼던 이 엄마는요, 딸의 메신저로 보내줘온 이 협박 메시지를 보고 나서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. 딸이 중국에 납치가 됐다? 거기다가 놀래서 이 딸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. 당연히 너무 놀란 이 부모님은요,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.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이 딸은요, 학교에 모범학생 선발로 중국 초청이 돼서 간 상태였어요. 그 상태에서 중국에서 납치가 된 거예요. 경찰에 신고 후에 경찰은 바로 학교에 먼저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. 그런데 학교에서 그러는 거예요. 저희 학교에서는 모범학생 선발도 중국 초청도 뭐 그런 거 전혀 한 적이 없는데요? 아니, 내 딸은 학교에서 보내줘가지고 그걸로 중국에 갔는데 학교에서는 보내준 적이 없대. 아니, 그러면 애는 어디로, 어떻게, 왜 간 거야? 알고 보니까 몇 개월 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 딸. 겨울 방학이 됐는데도 집에서 공부만 하던 아이였어요. 내내 집에 처박혀가지고 강의 듣고 필기하고. 아, 얼른 20살 성인 되고 싶다. 얼른 커서 돈 벌고, 돈 벌어서 해외여행도 가고, 뭐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막 사고, 간섭도 안 받으면서 나 혼자 살고 싶다. 고등학교 때 꾸는 성인의 꿈이 있잖아요. 현실은 그냥 돈의 노예가 되는 건데. 여튼 평범한 여고생이었던 이 이양은요, 학업에 치여 늘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것에 굉장히 무료함을 느끼고 있었어요. 그러던 찰나에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우연히 한 광고를 보게 된 거예요. 나홀로 여행족을 위한 무료 중국 여행. 이 공짜 여행 광고를 보고 이 딸이었던 이양이 별 의심 없이 자기의 이름, 자기의 전화번호, 개인정보를 적어 보낸 거예요. 그렇게 며칠 후에 학교가 끝나고 아무 생각이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이양의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. 얼마 전에 중국 선양 가는 이벤트에 응모하셨죠? 무료 중국 선양 여행에 당첨이 되셨습니다. 정말 축하드립니다. 이 소식에 당연히 이양은요, 완전히 들뜬 거예요. 허, 대박, 진짜요? 어떡해! 이 공짜 여행에 들떠가지고 중국 가면 뭐 먹지? 중국에 뭐가 유명하지? 선양이라는 곳이 어디지? 막 매일 검색하고 찾아보고. 그런데 이런 이양을 옆에서 보는 친구는 조금 불안한 거예요. 근데 그 경품 진짜 맞아? 요즘에는 그런 거 사기 진짜 많다던데. 잘 알아보긴 한 거야? 야, 내가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여행 간다 했겠냐? 그런데 진짜 이 여행사에서 이양한테 비자 신청하라고 돈도 보내주고 티켓도 알아서 끊어주고 이양한테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게 진짜 없는 거예요. 와, 대박이다. 나 진짜 공짜 중국 여행에 당첨이 됐구나. 중국 가는 거는 그렇게 확정이 됐는데 문제는 부모님이었어요. 아니, 아빠 엄마한테 뭐라고 어떻게 얘기할 거야? 공짜 여행 가게 됐다고 혼자 보내달라라고 하면 부모님은 분명히 절대 안 된다 할 게 뻔했거든요. 뭔가 핑계댈 게 필요한데.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
아빠, 엄마, 나 이번에 학교에서 모범 학생으로 뽑혔거든.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초청을 받았는데 여행 겸 봉사활동 경험 쌓으려고. 모범 학생 친구들하고 다 같이 가는 거라 아빠, 엄마 안심해도 돼. 이 말에 부모님은 대견스러운 거예요. 아이고, 우리 딸 모범 학생으로도 뽑히고 중국도 공짜로 학교에서 보내주고 이거 완전 짱이다. 그런 거면 무조건 가야지. 다 좋은 경험이 될 텐데. 그렇게 우연히 경품 이벤트에 당첨된 이양은요, 부모님을 속인 채 나 홀로 중국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. 정말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갔어요. 중국 공항에 이 이양이 딱 도착을 하니까 웬 남자가 이양 어서 오세요 하면서 반겨줘. 아니, 이 남자는 또 누구야? 아, 이 남자가 내 여행 가이드구나. 아, 안녕하세요. 전 이번 여행 가이드예요. 숙소 가서 짐부터 풀까요? 그렇게 숙소로 이동을 하는데 웬걸 호텔로 가는지 알았는데, 아니 무슨 중국 선양시에 되게 낡은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. 아씨, 이거 아파트 내일 쓰러지겠는데? 여기서 나한테 지내라고? 아이, 뭐 하긴 공짜 여행이니까 내가 뭘 바라겠어. 에이, 그래, 이게 어디냐. 그런데 더 찜찜한 건 이 이양이 묵을 방에 이양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에 가이드도 같이 쉬는 거예요. 그것도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남자가. 그러니까 한 아파트에 방은 따로지만 남자 두 명의 이양 혼자. 엄청 위험한 거죠, 이게. 하지만 이때까지도 이양은요, 뭔가 찜찜하긴 했지만 중국 여행을 왔다는 그 기쁨에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대요. 중국에 온 첫날, 정말 이 가이드들은요, 이양을 이리저리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. 그래서 이양 중국 여행 했어요. 이곳 저곳에서 만난 거 먹고 사진 찍고 아빠 엄마한테도 잘 도착했다고 전화하고 중국에서 찍은 사진도 보내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여행 3일째가 되던 날 점점 이 가이드들이 밖을 안 나가는 거예요. 숙소에 처박혀가지고 TV만 보고 앉아있어. 아니 아저씨들, 오늘도 안 나가면 대체 언제 나갈 거예요? 정말 귀찮게 하네, 이 기집애 진짜. 뭘 자꾸 나가재. 많이 돌아다녔잖아. 방에 들어가서 기다려. 뭔가 어설퍼 보였던 이 가이드들. 언젠가부터 이양에게 관광을 시켜주지 않았고요. 이양은 이틀 동안 답답한 방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이양이 잠을 자다가 이상한 기분에 일어났는데 이양 방 문 밖에서 전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당신 딸 지금 감금돼 있어. 돈 입금하면 바로 풀어주지. 이 소리에 놀래가지고 방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문이 안 열려. 이 가이드들이 이양 방 문을 잠가놓은 거예요. 이양이 잠든 사이에 이양의 가방, 핸드폰을 다 숨겨놓고 이양을 가둬놓은 겁니다. 이때 이양은 알았어요. 아, 속았구나.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. 그렇게 낭만적일 줄 알았던 나홀로의 중국 여행은 사실 납치범들이 꾸민 위험천만한 여행길이었던 거예요.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난리가 난 거예요. 다른 데도 아니고 중국인데 우리 딸 진짜 인신매매 당하면 어떡해. 얼른 좀 찾아주세요. 경찰은요, 바로 중국 공안 쪽에 협조 요청을 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양이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딘지 위치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경찰은 최대한 주변 CCTV를 이용해서 범인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되지 않을까.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딸 이양이 엄마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. 옆에처럼. 미안해 엄마, 나 거짓말하고 혼자 중국 여행 왔어. 나 지금 감금돼 있어. 라고. 핸드폰도 납치범들한테 뺏겨 있었는데 어떻게 이양은 메시지를 보냈던 걸까? 이 이양, 감금됐다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내내 방 안에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. 어떡해, 나 여기서 이대로 죽는 거야. 어떡해, 나 괜히 왔어. 이러면서. 그러니까 이 납치범들, 이런 우는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. 시끄러워 진짜. TV를 볼 수가 없잖아, 이 기집애야.
지금 바로 인신매매에 끌려가기 싫으면 입 다물고 얌전히 있으라고. 이양의 휴대폰은 이미 납치범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상황. 이제 어떡하지? 이 방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 이대로 죽어야 되는 건가? 막 이렇게 오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핸드폰 말고도 노트북이 가방 안에 있는 거예요. 맞다. 나 노트북도 있는데 그 노트북에 카카오톡이 깔려 있었나? 순간적으로 이 생각이 확 든 거예요. 노트북에 카카오톡이 깔아져만 있으면 이걸로 연락을 할 수도 있겠는데. 그런데 당시에 이양의 가방도 납치범들의 손에 있는 상황이었어요.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어떻게 가져오지? 이양, 장꾀를 쓴 거예요. 배야. 저 오늘 그날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생리가 터진 것 같은데 가방 안에 생리대랑 있어서 그거 갖고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? 그러니까 이때 이 납치범들이 여자의 그날이다 라고 하니까 흔쾌히 아무 생각 없이 가방을 준 거예요. 허튼 생각하지 말고 화장실만 다녀오라고. 그렇게 노트북이 든 가방을 손아귀에 넣은 이양. 그런데 노트북이 있으면 뭐하냐고요.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야 카카오톡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. 이때는요, 이양이 별 수 없으니까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노트북을 딱 켜놓고 그냥 막 빌었대요. 하느님, 부처님, 성모 마리아님, 제발 와이파이만 제발 좀 잡히게 해주세요. 제발.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요, 이때 공용 와이파이를 찾아서 연결을 시도했는데 그게 연결이 된 거예요, 딱. 그렇게 이양은 기지를 발휘해서 부모님한테 몰래 연락을 했던 겁니다. 연락을 받은 경찰은요, 메시지로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. 거기 위치가 지금 어디쯤이야? 그런데 이 이양, 중국 처음이잖아요.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기 때문에 여기가 정확히 어디인지, 주변에 뭐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낡은 아파트라는 거랑 제일 끝집이라는 거 밖에는. 이 말에 경찰은요, 혹시 그러면 주변에 창문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. 그런데 이 납치범들, 이양이 화장실에서 늦게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. 너 화장실에서 뭐 하냐고. 이때 이양 엄청 쫄렸겠죠. 이 납치범들은요, 야, 우리 너 못 데리고 있겠다. 인신매매가 1시간 안에 온다니까 그때까지 방 안에서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. 이때요, 정말 이 이양이요, 대단한 게 이 납치범들이 가방을 다시 뺏은 거예요. 너 뭐 한 거냐고. 그런데 이때 이 이양이 노트북을 배 안에 숨겨가지고 이제 배를 이렇게 아픈 듯이 움켜쥐면서 이 배 안에 숨긴 거예요. 노트북을. 죄송해요. 배가 너무 아파서요. 이러면서 배 안에다가 노트북을 숨겨가지고 그렇게 빼돌린 거예요. 그러니까 빼돌렸다기보다는 가지고 나온 거예요. 그렇게 가방은 납치범들한테 뺏겼지만 노트북은 뺏기지 않았던 거죠. 이양은 방 안에 다시 가둬진 채로 몰래 카카오톡으로 부모님한테 계속해서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시간이 없어. 1시간 뒤에 인신매매 차가 나를 끌고 갈 거래. 이 말에 부모님 난리가 난 거예요. 경찰 지금 뭐 하냐고. 내 딸 인신매매한테 끌려가게 생겼다고. 이 말에 경찰은요, 이양 부모님한테 지금 이양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 카메라가 달려있는지 물어보세요. 그리고 그 노트북에 달린 카메라로 창밖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지금 바로 메시지를 보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때 다행히도 이양 노트북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. 이양은 경찰의 말대로 창밖 촬영을 해서 보내줬습니다. 그리고 이 사진을 받은 경찰은요, 바로 중국 공안 쪽에 연락을 해서 납치범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. 이양은요, 노트북 카메라로 찍은 창 밖의 풍경, 그리고 어렴풋한 기억으로 그린 약도를 그려 보냈고요. 중국 공안이 사진과 약도를 토대로 납치범들이 잔입해 있는 아파트를 찾게 되면서 이양 구출 작전은 성공하는 듯이 보였습니다. 진짜 검거만 남은 것으로 보였는데 문제는 이 중국 아파트.
이 집들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다 보니까 몇 층의 납치범들이 있는지는 파악을 했어. 그런데 그 층에 되게 많은 집들이 또 붙어있으니까 이 많은 집들 중에 어느 집이 납치범들의 집인지 모르겠는 거예요.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니기에는 납치범들이 먼저 눈치를 채서 이 양이 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, 그런데 앞서서 이 양이 자기 부모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었잖아요.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. 그냥 낡은 아파트라는 거랑 제일 끝집이라는 거 밖에는. 제일 끝집. 중국 공안 쪽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. 중국 측에서는 바로 양 사이드의 제일 끝집들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이때 이 양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. 밖에서 누군가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이 집이 맞다고 엄마한테 바로 메시지를 보내줘. 이때 이 메시지를 받은 이 양은요, 되게 긴급한 상황이었어요. 야, 인신매매들 거의 다 왔대. 너 준비해서 나와. 진짜 이제 딱 팔려가려는. 그런데 이때요,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와, 영화처럼 기가 막힌 타이밍. 그러니까 이 양이 이때 또다시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. 이 납치범들의 눈을 딴 데로 돌리려고, 와, 오빠 오늘 보니까 장동건 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끈 거예요. 그러면서 몰래 뒤에 이제 묶여있는 손으로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보낸 겁니다. 지금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, 그 집이라고. 그렇게 중국 공안은 납치범들의 은신처를 찾아내서 기습했고요. 이 양을 구출해낸 거예요. 이게요, 영화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이런 이야기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. 그렇게 공짜 중국 여행으로 둔갑한 여고생 납치극은 이 양의 기질과 경찰의 재빠른 대처로 단 8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. 그렇게 한국으로 돌려보내진 이 양. 와, 진짜 이 순간에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. 정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거니까.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요, 와, 이게 이 양만 이런 경험, 이런 사건을 당했을까? 실종된 사람들 중에 이런 수법으로 당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납치범들이 이게 처음 한 범행은 아닐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되게 막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? 이렇게 납치해서 인신매매들한테 돈 받고 팔고, 진짜 세상에 공짜는 없다니까요. 낯선 곳에 혼자 여행인데 공짜로 돈을 다 대준다? 그러면 기쁨보다는 좀 먼저 의심을 하는 게 자기의 안전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. 살아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죠. 공짜 여행이라고 혼자 가서 납치되는 이런 사례, 이런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걸 보시는 분들, 주위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. 그래서 오늘은 섬뜩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 세상에 공짜는 없다.